선생님 그 상원고 야구부의 그 아픈 얘기에 이어서 네. 여기도 뭔가 좀 학생들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독립 만세! 아니 왜 갑자기 만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저희 1950년 6.25 전쟁을 예. 봤으니까 지금은 좀 더 과거로 가서 102년 전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02년 전이요? 한 세기가 더 지나서. 그렇죠. 네. 당시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 이 학생운동이 있었던 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봄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에게 봄이란, 우리 최원전 학생. 시작. 시작을 알리는 계절. 신학기. 스트레스 만빵.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미녀님께 봄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우선 봄 하면은 새 학기, 새 출발 이런 희망적인 단어가 생각이 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계절이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또 희망을 또 시작하는, 설계하는 그런 어떤 계절이 아마 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봄은요,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3.1 만세 운동. 봄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뭔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하게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1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대한제국, 즉 주권자가 황제인 나라 제국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3.1 운동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4월 11일 날 탄생을 합니다. 즉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또 있죠, 3.1 운동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왕의, 황제의 보호를 받고 사는 백성들. 그런데 3.1 운동 이후 그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독립, 자신의 자유, 자신의 주권을 외쳤던 사람들의 등장. 우리는 그들을 이제는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시민이라 부릅니다. 즉 이 역사, 3.1 운동의 그 역사적 의미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시민의 탄생을 알리는 엄청난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다. 자, 이게 서울 탑골공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만세 함성은요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대구에서도요 빠르게 이 만세 운동이 알려졌고, 그게 바로 대구의 3.8 만세 운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구 3.8 만세 운동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희 학교 선배님들께서 참여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신명학교, 이 신명학교의 선배들이 바로 그 대구 3.8 만세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해서 조금 더 멀리 타자화시켜 보지 마시고요, 바로 그 만세운동에 나와 똑같은 나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 말은 꼭 뭐냐면 나도 그 광장에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것들 좀 전제를 두시고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그 3.8 만세운동 때 이 신명학교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을 했는지 우리 선생님, 여기 학교에 계신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선생님 준비가 좀 되실까요? 네.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심양학교는 1902년에 학교가 창립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여성교육이 실시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참으로 요람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축이 되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솔숲이었습니다. 그 솔숲에 모여서 이
계단을 내려서 옛 서문시장에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요즘도 시위에 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제가 지배하는 가운데 만세운동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 그때 그 3월 8일 그 만세 운동을 했던 그 모습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일단 이 서울에서 내려왔던 어떤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낭독을 하도록 일제가 가만 냅둘까요? 안 냅둘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읽으려는 자와 독립선언을 읽으려는 막으려는 자와의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 구조가 옛 서문시장 거기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었는데 90계단을 통해서 쭉 내려갔던 어떤 그런 학생들이 일단 이 연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단을 미리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감시의 눈길이 엄청난데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급하게 만들려는 그 과정에서 일제 헌병들이 방해하려고 밀려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뭘 했냐면 그 헌병들을 육탄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 헌병들을 그냥 바짓가랑이를 그냥 붙잡고 연단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이선혜 학생인가요? 이선혜 여기 선배인데 요 앞에 맡고 있었던 그 경찰이 아마 조선인이었던 것 같아요. 뺨을 딱 때리면서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라는 일갈을 하면서 아주 육박전을 벌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몸을 던져서 대한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더라. 이와 관련된 그 회고록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회고록을 한번 좀 읽어주실 학생 좀 있을까요? 하루는 상급생 언니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제의 압제 밑에 있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우리도 이 운동에 나가서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성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그 후부터는 기숙사 이방저방에 쫓아다니며 태극기를 만들기와 그날에 입고 나갈 의복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특별히 일경들에게 체포당하면 어떤 악행과 모욕을 당할지 모르니 꼭 조끼를 만들어 치마에 달아 입으라는 부탁이었다. 그리고 태극기를 크게 만들어 의복 속 가슴에 매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여학생들의 치마가 조끼어리로 변하여진 것이다. 정말 그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이 이 3.1 운동, 즉 38 만세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이런 회고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배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자꾸 타자화시키지 말고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딱 여러분들의 친구, 아니 내가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1919년 3월 8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친구들이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해갖고 나가재.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나갈 거.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서워. 좋아요. 좋아요. 진선영은 어떨 것 같아요? 태극기는 그림을 그리고 아, 태극기 그림은 그린다. 예, 거기까지. 자, 요거 줄게.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뛰어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도 똑같았어요. 그 일제강점기 정말 세계에서 유례 없이 폭압적인 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그 일제, 정말 그 기성세대들도 무서워서 가끔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시대. 그런데 아니오라고 외쳤던 역사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학생입니다. (38)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 중에서 김수길 학생이 있는데 이 김수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을 받습니다. 이 (38) 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형량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DNA는 바로 여러분 선배들의 이 항일운동의 그 DNA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시대의 모순에 맞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DNA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져 있음을 오늘 잊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시장창 한번 하고 한번 그 선배들의 감사함을 한번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야, 우리가. 이게 앞에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너무 착해 보이잖아. 맞아요. 그죠? 제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가장 일제 헌병을 빙의할 수 있는 분. 네, 나오시죠. 네. 자, 여기 저 CG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CG 처리로. 네. 자, 우리가 38 만세 운동을 좀 떠올리면서 이 큰 장에 연단 위에 대한독립선언을 낭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한번 확보해 봅시다. 준비되셨죠? 네. 자, 큰 소리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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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학생들한테 Q&A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폭도 아닙니까? 라는 질문. 또 한 질문은 뭐냐면 유관순이 가짜라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요즘 SNS 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진짜 이런 어떤 모습들에 또 한 번의 3.1운동을 우리가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저 아주 먼 옛날에 그 항일운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그 항일운동의 어떤 정신을 계승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38 만세 운동 때 이 90계단을 통해 가지고 그 서문시장으로 향했던 여러분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걸어가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만세! 만세! 저는 3.8 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학교의 역사와 그 3.8 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서 제 자신을 또 새롭게 되돌아보고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3.8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세 운동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1 운동과 60 만세 운동에 대해서만 좀 잘 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 3.8 운동이든 3.1 운동이든 둘 다 정말 훌륭한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선배님들께 존경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망설였을 것 같은데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니 저도 나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떨리면서도 강한 포부를 가지고 나아갈 것 같아요. 이 순간에 해야겠다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호국 부운이 달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희생은 물론이고 최태성 강사님이 강의를 통해서 또 대구 분들의 희생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제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며 저도 그에 따라서 이제 나라와 학교를 빛낼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선배님들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는 마음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세요.